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자금 세탁방지국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법 자금은 아무리 세탁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자금 세탁방지국은 지난 1년간 80만 개의 대포 통장을 정리하고 30억 바트 이상의 범죄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태국 계란 생산자 협회가 11월 3일부터 계란 가격을 개당 3바트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주요 협동조합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기존 가격보다 약 24당 낮아져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생산 원가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가격을 조정했으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물가 상승 속에서 이번 결정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태국 교통부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사뭇 뿌라칸 지역 지방도로 확장 공사를 본격 추진합니다. 지방도로 1006번 총 9.5km 구간을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약 19%가 완료됐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6.5km 구간의 7개 교량 확장과 도로, 포장, 배수 시스템 설치가 포함되며 2단계는 테파라 교차로와 삼롱 운하 교량 확장 등이 진행 중입니다. 태국 정부가 국내 관광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여행 장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 소도시, 여행 시 최대 3만 바트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숙박비와 식비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연말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오는 11월 5일 널끄라통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음악 공연과 불꽃놀이 대신 드론쇼와 촛불 행사를 통해 왕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할 예정이며 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절제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축제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태국의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이 라오스에서 발생한 변종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대해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국경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검역과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을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라오스로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는 정기접종과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태국 기상국이 태풍 갈매기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필리핀 중부를 지나 남중국해로 진입한 뒤 11월 7일부터 9일 사이 베트남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국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계속 변동 중이라며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태국에서도 간접적인 기상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경찰이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한 태국 여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범죄 조직과 연계돼 대포 통장 개설과 현금 인출을 담당하며 약 60억 바트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국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국 방콕이 지난밤 폭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차차 시티판 방콕 시장은 방콕의 배수 시스템은 시간당 60mm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락시 지역에서는 131.5mm의 강수량이 기록돼 침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침수 지역은 물이 빠진 상태이며 기상국은 앞으로 3일간 강수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수코타이 지방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최대 345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현재까지 6개 군 51개 마을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퉁살리암 지역은 주택과 도로, 운경지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급류로 주택 내부까지 물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와 재난당국은 주민 대피, 배수 작업,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 강우가 없을 경우 수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파타야가 수시간 동안 이어진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수쿠메토로 북파타야에서 남파타야 구간까지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차량은 침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파타야 시청은 배수 펌프를 가동해 물을 빼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곧 도로 통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타야는 지형상 저지대가 많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이번 폭우 역시 구조적 배수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 중부 차이나 지역이 한 달 가까이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저오프라야댐 상류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방류량도 확대됐고 이로 인해 하류 지역 수위가 최대 30cm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파야 지역의 포낭다목 마을은 제방 붕괴로 27일째 침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도로 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생활 중입니다. 당국은 고성능 펌프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추가 강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고지대 대피와 위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바툼타니 지역이 3일 연속 이어진 폭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클렁섬 지역의 대형 배수펌프가 고장나면서 도로가 물에 잠겼고 일부 차량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긴급히 대체 펌프를 설치하고 우회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수위는 2022년 침수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랑시 지역 역시 운하 수위가 도로와 같아지며 여러 커뮤니티가 침수됐고 모든 배수 펌프가 총동원된 상황입니다. 당국은 추가 강우에 대비해 배수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께는 고지대 대피와 차량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 환자 수가 7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보건당국은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푸켓, 촌부리, 방콕 순이며 연령별로는 5에서 9세 아동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당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나콘라차시마 피마이 지역에서 한 50대 남성이 은행 유리창을 고의로 파손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빚이 너무 많아 감옥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정신 상태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라오스 국경에서 여성 2명이 각각 10kg씩 총 20kg의 마약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두 사람이 동일 조직 소속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분산 운반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넝카이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라오스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당국은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우돈타니 공항에서 전력 시스템 고장으로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되며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1월 2일 밤 활주로 조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일부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대기했으며 공항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약 1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향후 유사 상황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이스라엘에서 중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을 꼬사무이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오셔 파르이로 총기 강도와 절도 등 다수의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며 피해자의 노트북 신호 추적을 통해 은신처가 확인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현재 불법 체류 및 중범죄 혐의로 구금 중입니다. 당국은 태국을 범죄 은신처로 삼는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코팡안의 대표 축제인 풀문 파티가 시리킷 왕대비의 서거를 애도하며 11월 5일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핫빈 해변 마을 연회는 국민적 애도 기간에 맞춰 축제를 자제하고 왕실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변의 바와 클럽, 식당은 정상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절제된 분위기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코팡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공동체의 문화적 책임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 드락 해변 리조트에서 중국인 남성 9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여권 없이 입국했으며 온라인 도박과 자금 세탁 앱이 설치된 휴대폰 48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미얀마 KK파크에서 탈출해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현지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으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4% 하락하며 수요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광산품 가격은 하락한 반면 산업제품 중 금은 건축자재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연말 소비 진작책과 예산 집행 확대를 통해 내수 회복과 가격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소 셋지수가 10월 초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은 1,006억 밭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는 1,331억 밭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박수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연준 발언과 물가 지표, 기업 실적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연말 소비 회복과 정부 부양책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방콕과 수도권 지역이 밤새 내린 폭우로 인해 주요 도로가 침수되며 출근길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쨍와타나, 삼롱나, 테파라, 브라차층 등 여러 지역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일부 학교는 침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SNS에는 시민들의 실시간 제보가 이어지며 피해 상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당국은 추가 강우에 대비해 배수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 시 침수 구간을 피해 우회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붉은 셔츠 시위 당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나타오 티앱차 전 통합전선 지도자가 사법 정의의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피식 전 총리가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 무죄를 받았지만 정의는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사망 사건임에도 솜차이 전 총리는 기소돼 대법원까지 갔던 반면 2010년 사건은 기소 사유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타웃 전 의원은 군 병력이 실탄을 사용해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했고 자원봉사자까지 희생됐지만 법정에 가지 못했다며 국가 권력이 남긴 상처를 되새겼습니다. 태국이 아세안 경찰청장회의 제43차 회의를 주최하며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에 있어 지역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장관은 개막식에서 태국은 단순한 참여국이 아닌 범죄 대응의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국제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마약 밀매,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 복잡해지는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유엔 사이버 범죄 대응 협약에도 참여하며 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 등 통합 전략을 통해 아세안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태풍 갈매기의 접근에 대비해 전국에 비상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장관은 76개 도와 방콕시의 침수 위험 지역 정비, 배수 장비 설치, 교통 통제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지시했으며
국민에게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강조했습니다. 태풍은 필리핀을 지나 남중국해를 거쳐 태국 북부의 저기압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인 강우가 동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생필품 지원과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24시간 운영되는 긴급구조 핫라인 1784번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온삭 우한누 부총리는 이번 논의는 일반 행정공무원에 한하며 70세 정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 검토는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총리 역시 이번 정부 내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경찰 등 다른 직군은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주목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의 평화 복원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섰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중화기만 철수했으며 국경 경계 병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번 조치는 양국 총리 간 합의와 공동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지뢰 제거를 위한 시범지역 13곳을 지정했으며 양국은 민간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국경의 평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외교 군사, 인도주의적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과 관련해 공식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국경 개방은 캄보디아의 조건 이행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폼 총리실 대변인은 태국은 단 한치의 영토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경 침범과 지뢰 피해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영토 보존, 국민 안전, 사이버 범죄 대응, 지뢰 제거 등 4개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경 개방과 군인 송환 문제는 조건 이행 이후에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부리람 지방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콜라큰 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7%를 추가로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장 측은 부가세 등록 사업자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고객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붙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파지 상무부 장관은 일부 매장이 참여 조건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점검과 안내 조치를 지시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콜라큰 플러스와 복지카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가격 안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태국의 10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0.9포인트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신뢰 구간으로 회복됐습니다. 정부의 콜라큰 플러스 정책과 연말 관광 시즌 진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3개월 전망지수도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고물가와 높은 부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은 여전히 소비 심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저가 생활 필수품 공급과 연말 소비 진작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10만 밭 이하의 무담보 부실 채권 구조 조정에 나서며 236만 계좌를 대상으로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 조정할 계획입니다. 앵리띠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 정책이라며 향후 논뱅크 채무자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GDP의 87%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구조조정이 재정 건전성과 실질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콜라큰 플러스 정책을 통해 1,300만 명 이상이 125억 밭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되며 정부는 부채 구조조정과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과 금융 안정성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관광객 대상 범죄로 인해 중국뿐 아니라 대만, 홍콩,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도 방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태국 관광업협회의 시띠엇 고문은 태국은 안전한 나라지만 일부 불법 가이드와 범죄 조직의 반복된 행위가 외국인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국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은 태국 경제의 핵심 축인 만큼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하며 국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태국 증시는 11월에도 제한적인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리니티 증권은 세지수가 1260에서 13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며 국내 소비와 관광 관련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긍정적 분위기와 미중 무역 완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관광 성수기 진입으로 관련 업종의 실적 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태국 국영철도 자산관리회사 SRTA가 방스역 일대를 스마트 주거 도시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도시재생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방스역을 아세안 최대 철도 허브로 육성하고 주변 지역을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1억 5,100만 밭을 배정해 주거지 개발을 지원하며 현재 시범지역 설계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발은 교통상업 행정 기능을 통합한 복합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국영철도의 수익 기반 확대와 국가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의 10월 생산자물 가지수가 전년 대비 1.4% 하락하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연말 소비 진작책과 콜라큰 플러스 정책이 생산자물과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타폰 국장은 국내외 수요 회복과 예산 집행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입 저가품과 수출 둔화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책을 지속 추진하며 생산자물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국경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 노동자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뜨리눈 노동부 장관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등록 절차와 체류 자격 연장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건설, 서비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는 노동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태국의 전 외무부 고위 관료가 아누틴 총리의 국경 관련 발언에 대해 외교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총리가 말레이시아 방문 중 캄보디아가 태국을 침범했고 태국도 캄보디아를 침범했다고 언급한 것이 논란의 중심인데요. 라찰리 짠 전 차관은 이런 발언은 국제법상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태국의 외교적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언이 향후 국경 협상과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지식재산국이 관세국, 식약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조 상품과 불법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18,175점, 약 5,500만 바 상당의 불법 상품이 적발됐으며 웃음가스와 마약류 등 위험 물질도 함께 발견돼 피해 규모는 1억 밭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선제적 단속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국은 창의적 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방콕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찰시티판 방콕 시장은 운하 수위가 높아 배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뿌렘프라차콘 운하 북부의 불법 점유 문제가 준설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시는 모든 배수 펌프 가동과 배수문 개방, 주요 터널 점검을 지시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강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점유 해소와 운하 정비를 통해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콕 방스 지역의 철도 인접 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면서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전선 절도로 밝혀져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스구청은 5일부터 펌프 수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물이 빠진 1차선만 임시 개방된 상태이며 시청 직원들이 현장 통제를 맡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시 기반 시설의 보안과 유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배수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절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